네, 2.2의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이제 줄여서 DSP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아날로그 모듈레이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시그널이 아날로그 신호 M of T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캐리어라고 해요. 고주파죠. FC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반송파라고 하고 영어로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의 변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DSP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신호는 당연히 곱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그 AM은 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AM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에 캐리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with 캐리어가 되는 거고 그거는 그다음에 약간 이것은 그 캐리어가 없다라는 뜻에서 그거는 이제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SP 모듈레이션을 책에 따라서 이 suppressed carrier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double side band with suppressed carrier.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suppressed라는 말이 뭐냐면 캐리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ith suppressed carrier 하면은 suppressed라는 단어를 모르면 왠지 캐리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suppressed라는 말은 이게 없애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DSP-SC라고 하게 되면은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캐리어 시그널이 없는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그냥 DSP 모듈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정확하게 이걸 가르칠 때 우리가 DSP-SC 모듈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 과정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냥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듈레이티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의 스펙트럼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DSP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 X of T의 스펙트럼을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프리 트랜스폼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프리 트랜스폼은 처음부터 리니어하니까 이제 상수배는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M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니까 곱의 프리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리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M of F로 쓰기로 하는 거고요. 약속상 그러니까 M of T의 프리 트랜스폼을 M of F, 캐피탈 M of F라고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오일러 공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프리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펑션에 대해서 델타 펑션이 있는 것에 컨버전 하게 되면은 각각이 이렇게 쉬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 챕터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서 이제 구한 것이 뭐냐면 DSP 모듈레이션 한 다음 DSP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 시그널이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질 때 그 DSP 모듈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신호가 어떤 스펙트럼을 갖게 되냐면 이러한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고 바로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AC가 뭐 편의상 1이라고 치면 이건 오른쪽으로 FC만큼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건 왼쪽으로 FC만큼 이동한 겁니다. 뭐 그거는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키를 반으로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코사인을 곱하고 나면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키를 반으로 낮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코사인 곱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요런 모양이 반으로 갈라진 다음에 키를 반으로 낮춰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더블 사이드 밴드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을 보면은 더 정확해질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게 FC라는 게 여기가 지금 캐리어 프리퀀시죠. 여기가 FC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똑같은 게 생기는데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X of T라는 변조된 신호는 어차피 지금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나가는 신호는 컴플렉스 신호가 아니에요. 이건 리얼 시그널이에요.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 시그널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대칭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허미션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폭은 우함수가 되고 뭐 위상은 기함수가 되고 그런 시메트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리얼 시그널이니까 이것은 대칭성을 갖게 되죠. 시메트리를 갖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대칭으로 여기에 똑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런 것이고, 따라서 이 신호의 중심 주파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으니까 중심 0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신호의 중심 주파수는 FC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름이 왜 더블 사이드 밴드냐면 요 캐리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양쪽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다. 영어로 바꾸면 더블 사이드죠. 그래서 이름이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싱글 사이드 밴드는 뭐냐?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메시지 시그널도 어차피 우리가 보내려는 신호 자체가 리얼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황에서는 항상 대칭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차피 정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반쪽만 보내지 왜 다 보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왼쪽을 보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양쪽을 다 보낸다. 근데 이거를 보내기 때문에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여기서 캐리어 프리퀀시 요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신호가 똑같은 신호가 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러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의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신호의 밴드위스는 W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위스를 할 때 이 널 투 널 0에서부터 0까지 읽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0에서부터 0까지 읽는 게 아니라 이 음수축은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음수축은 그냥 제껴놓고 이 양수축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축에 보면은 이것의 폭은 W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밴드위스가 얼마냐? 이쪽은 읽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0이 되지 않는 구간의 길이를 재주면 되는 거예요. EW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SP 모듈레이션 경우에 밴드위스를 우리가 2배를 사용하는 거죠. 즉 모듈레이션 하기 전에는 우리가 보낼 메시지는 밴드위스가 W밖에 안 되는데 여기선 대역폭을 EW를 써요. 그러니까 왠지 밴드위스라는 어떤 우리의 자원을,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 같은, 실제로 낭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울 게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게 그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노이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낸 신호를 그대로 리시버에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DSP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인데 그냥 이 시그널을 그대로 리시버에서 받았다. 그래서 received 시그널을 보통 이제 R of T라고 쓰는데, 받은 신호. 근데 그걸 그냥 보낸 신호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어떻게 디모듈레이션 하겠는가, 즉 어떻게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하겠는가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외워둘만 한데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는 많은 경우에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DSP의 모듈레이션 과정은 코사인 곱하기고요. DSP의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호가 이렇게 될 때
코사인을 일단 곱해 보면요.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코사인 제곱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뭐 코사인의 코사인 그렇죠? 예.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뭐 2세타 뭐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으니까 삼각함수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 주파수가 0인 것만 살아남아요. 이 신호는 중심 주파수가 얼마냐면 중심 주파수가 2파이 그러니까 2fc가 되는 거죠. 이것의 중심 주파수는. 그러니까 고주파가 되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이 고주파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결국 남는 건 뭐냐? 요게 남죠. 네. 요것만 남아요. 그런데 아니 디모듈레이션을 통해서 M of T를 구해낸다고 하지 않았냐 메시지를. 근데 왜 메시지를 못 구하고 앞에 상수가 달라붙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상수가 달라붙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디모듈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M of T를 보내려고 했는데 리시버에서 100 곱하기 M of T를 복원했다. 그거는 복원을 한 거예요. 그건 M of T. 그건 왜냐면 우리가 음악을 들 때 그냥 볼륨 컨트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배를 받았다. 그럼 100분의 1로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2배를 하던 3배를 하던. 그거는 모양이 중요한 거지. 이 2분의 AC 곱한 거는 이미 복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의를 하시고 적당히 스케일링 하면은 M of T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DSP의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그다음에 DSP의 모듈레이션 프로세스는 코사인 곱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해본 거고요.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의 신호에, 그러니까 리시버에서 수신단에서 코사인을 곱한 다음에 신호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건 뭐 프레시 트랜스폼 해보면 뻔한 건데 이렇게 나오고 그걸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필터가 들어가니까 이것만 남아서 이렇게 복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신호 메시지 시그널의 스펙트럼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여기다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뿔처럼 두 개가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다 코사인을 곱해버리면 이 그러니까 오른쪽 뿔이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나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뿔이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되면은 결국 가운데에 이렇게 뿔 커다란 게 나오고 작은 뿔 두 개가 여기 2FC에 이렇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게 지금 어디 나온 거냐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스펙트럼이 변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코사인 곱하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반 쪼개가지고 키가 반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이러한 그 복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동기식 복조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위상 동기를 정확히 맞춰서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사인 2파이 FCT를 잘 곱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히 못 곱하고 위상이 세타만큼 틀린 거를 곱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즉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세타만큼 실수를 했어요. 위상이 틀렸어요. 그러면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뭐가 나오냐? 요게 나와요. 우리가 얻는 게.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이것도 그 세타 즉 M of T에 비례하는 거 아니냐. 비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거의 위상을 90도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90도 하면 0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신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신호를 전혀 복원을 못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DSP 디모듈레이션 할 때 반드시 위상 동기를 정확히 맞춰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야 되는데 세타만큼 에러가 생기면
그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즉 메시지 우리가 복원하려는 메시지 시그널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기식 복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위상 동기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